내장산 국립공원 이름을 바꿉시다. 단풍 비경의 대명사로 사랑받는 내장산 국립공원이 또다시 명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은 전북 정읍, 순창 그리고 전남 장성에 걸쳐 있는데요. 장성군이 이른바 지분을 요구하며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바꾸자고 합니다. 벌써 2차례나 명칭 변경을 추진하려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브닝쇼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이번 주말 짙은 가을빛으로 물든 오색 단풍을 즐기러 내장산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김영선님 인사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로렌 우드의 Fallen으로 시작해봤습니다.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영화 프리티 우먼, 귀여운 여인에 나왔던 곡이죠. 제가 기억이 맞으면 이 줄리아 로버츠가 빨간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샌프란시스코에 오페라를 보러 갈 때 흘러나왔던 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대충 제 나이 또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20분부터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김지윤의 이브닝쇼,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TBS 앱 그리고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인별그램도 방문해주세요. 골뱅이 TBS 언더바 이브닝쇼로 검색하시면 초대 손님 사진 그리고 제 사진도 꽤 많이 있습니다. Welcome to Unfiltered. North Korea's latest. CNN was given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일본의 발생한 백색 국가 명단. Should be on the air. 국내외 소식을 한 번에 들려듣는 뉴스 서울타임즈.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박정우 기자님 혹시 이 영화 보셨냐? 보셨어요? 네. 그냥 조금씩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군요. 네. 우리 때는 우리 좋아했는데 전준 캐스터께서는 네. 두 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저는 소외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신가요? 저도 몰랐으면 좋았을 걸. 줄리아 로버츠가 그 물방울 무늬 원피스 네, 입은 게 있는데 맞아요. 그게 예, 아직도 예, 아, 전 기억에 그렇구나. 남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나이를 먹었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기억을 하고 네, 이제 있어서. 추억 여행을 조금 해봤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전준 외신캐스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오늘 네, 뉴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네.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네네. 왜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분위기가 처음부터 좀 긴장감이 흐르고 네. 약간 여야가 공수전환. 그렇죠. 공방을 좀 벌이는 자리였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공수전환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7월 열렸던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네네. 사실 야당이 정말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네. 뭐 가족 얘기도 하고 막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야당이 좀 윤석열 총장을 옹호한 듯한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대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좀 검찰 수사 네. 잘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공수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발언을 몇 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재원 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윤 총장에 대해서 제가 적대감을 가져왔다. 쓴소리도 많이 하고 전투력도 타오르고 했다. 하지만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평소 그 놀랍군요. 국감장에서 듣기 힘든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정적을 향해 칼을 휘두를 때는 영웅으로 추대하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니까 만고의 역적으로 몰고 있다. 조작된 여론과 군중을 이용해서 검찰권을 조롱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렇게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검찰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가 청문회를 기억해 보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윤 후보자는, 그러니까 윤석열 네네. 그 당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국민들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 윤 후보자는 종일 모르쇠로 일관하다. 네. 녹취 파일로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그럼 또 민주당은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먼저 표창원 의원이 네. 지금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네. 좀 얘기했어요. 윤 총장이나 박영수 특검을 공격하는 분들 일부는 이제는 윤 총장을 보호하자는 급변을 보인다. 네. 여기 국감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지난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 가족 얘기를 거론하던 의원들이 윤 총장을 옹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네네. 지적을 했고요. 네.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도 검토해 정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질문을 예. 문서로만 이렇게 접하신 분들은 누가 질문을 그러니까 언제 누가 누가 한 여당이고 거지 누가 야당인지 모르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뀌었고 예. 이런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윤 총장은 저와 함께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비판하시는 여론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일하는데 반영하고 또 응원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하겠다. 이렇게 양쪽의 비판과 응원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안을 또 내놓는 것 같은데 요게 또 막 올라왔더라고요. 속보처럼 막 그 한겨레 신문과의 그 공방에 대해서 네. 고소를 취하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측에서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사과하면 재고해 보겠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뭐 질문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고소인인 사건 자체가 적절하냐 네. 이렇게 질의했는데 윤 총장은 그 한겨레가 이 관련 의혹을 지난 11일자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이 사과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일면에 올리면은 고소 취할 생각이 있다.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한겨레 신문이 할까요? 예, 가능성이 좀 크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같은 비율로 올리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같은 데다가 하라는 건데요. 어쨌든 뭐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도 뭐 이런 네네.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과는 받아야겠다.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정섭 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박정호 기자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니 너무 잘생겼어요. 짱. 네. 앞으로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나오고 그러세요. 네. 우리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 네. 갖고 예. 화장을 좀 하고 나오겠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예. 알릴레오 공방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어요. 오늘 국회 과방에 있었던 이제 국정감사, KBS 국정감사가 있었고 양승동 사장이 참석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KBS 기자들과 네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뭐 갈등 빚고 있는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성태 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그 성희롱 사건 이른바 네네. 그걸 언급하면서 공영방송 보도가 고작 유튜브에 의해 매도됐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왜 반박을 제대로 못하냐. 좌파 농객에게 공영방송이 휘둘린다. 유시민 이사장과 내통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양승동 KBS 사장을 근데 사실 비판했어요. 그게 네. 유시민 이사장이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예. 한 말은 아닌데 뭐 그 상황에서 곧바로 제지하고서는 이렇게 막 정색을 하고 하지 않았다 그래갖고서 아마 비판을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사과를 했고요. 네네. 관련된 기자도 사과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근조 KBS라는 종이를 노트북에 붙인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네.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알릴레오 방송 직후 보도본부장에게 법적 대응을 제시해서 네. 법무실에서 검토 시작했다. 성희롱 발언한 기자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유시민 이사장도 고발할 거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물음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뭐 그걸 네.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KBS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 네네, 김경록 씨 김경록 인터뷰, 씨, 예. 네, 그걸 뭐 취사 선택해가지고 선택해서 뭐 유리한 대로 보도했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이 검찰과 내통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취재원을 보호해야 하는데 부주의했다. 조사의 구성권도 KBS가 내부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공영방송이라면 취재원 보호가 제대로 안 된 데 대한 신상 필버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KBS 경영진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다 아세요? 어디 있는지? 네, 서초동에 네, 있죠. 서초동에 예. 가다 보면 지나가다가 네, 지나가다가 안 볼래 굉장히 안 볼 수가 없는 규모. 볼래 안 볼 수 그렇죠. 없는 규모. 맞아요. 서초구하고 뭐 공공도로 점용 뭐 요걸로 관련해 갖고 뭐가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초구가 네. 2010년 당시 네. 새로 짓고 있던 사랑의 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네. 하나 뭐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교회에 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1077제곱미터를 쓰도록 도로 네. 점용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도 되는 도로 거예요? 밑에 있는 지하를. 그냥 궁금해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안 된다는 네. 시민들이 모여서 소송을 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현직이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 청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청의 허가는 위법하다, 부당하다, 시정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서울시에서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끝났어요. 왜냐? 서초구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주민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하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소송을 낸 건데 이게 1, 2심은 도로 조명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하지 말라고 네네. 결정한 거예요. 주민들이 네, 진 거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을 재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1월에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 독점적, 사적 이익에 제공되는 것이다라고 이걸 그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철거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좀 뭐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공도로 조명허가 처분 취소 내렸으니까 이게 1심 판단이었는데 이게 2심과 대법원,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복잡하니까 네네. 정리를 해갖고 건너뛰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기부 채널을 받아갖고 쓰라고 했는데 그거 쓰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그렇습니다. 소송에서 이거를 법정에서 가릴 판결이 아니다라고 아니다고 했는데 가릴 판결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에 했는데. 가고 해서 지금 돌려줘라 네. 서초구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대법원 거죠. 판결이 난 거예요. 아까 우리 전주현 외신캐스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뭐가 좀 많아요. 그 지하에. 그동안 많이 생겼겠죠. 지하 1층부터 지하 5층까지 교회 예배당, 뭐 영상 예배실 아. 이런 게 있고요. 지하 6층부터 8층까지는 주차장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따져봐야겠죠. 서초역의 밑에 있는 네. 그 지하 공간이 어느 부분인지 따져봐야 돼서 철거해야 될 텐데 서초구도 뭐 대법원 판결 존중하겠다 얘기했고요. 사랑의 교회도 뭐 대법원 판결 존중하겠다 얘기를 했지만 뭐 신도들은 좀 역성을 내겠네요. 아마 개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돼요.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원상 회복 명령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서초구에서. 아. 근데 언제 하게 될지는 뭐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오늘 공지 글을 올렸는데 네. 문제가 된 지하 공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직은. 아마 서초구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 쇼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전주현 캐스터. 이낙연 총리 그리고 아베 일본 총리 이제 회담을 한다고 나왔어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일왕의 주기식 행사 참석차 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4일에 회담할 뜻을 아베 총리가 굳혔다라고 지금 일본 언론들이 얘기를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의 주기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22일 행사에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하고요. 23일에는 각국 대표가 참석하는 만찬에 또 참석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마 회담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일 관계가 한참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이 총리와 아베 총리 회담이 결국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냐 다 여기에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좀 아베 총리가 약간 유화된 태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제도 네. 그랬잖아요.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해서 약간 자세가 달라지려나라는 기대를 품게 했는데 뭐 하여튼 회담을 네. 앞두고 있으니까 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야스쿠니 얘기가 또 터졌어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네. 근데 뭐 늘 보냈죠. 아베 그렇습니다. 총리가. 매년 우리나라의 광복절인 2차 세계대전 패전일 또 네네. 봄, 가을 제사 때마다 곡물이나 곡물 대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가을 제사를 맞아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 대신 이름으로 곡물을 보냈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네네. 대신에 아베 총리의 측근인 에토 세이치 북방 영토 담당상이 신사를 직접 참배했는데 그동안 아베 내각 강요들이 야스쿠니 참배를 2017년 4월 이후에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베 내각의 강요가 신사를 참배한 게 한 2년 반 만에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극우 성향의 측근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개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 이번 가을 제사 때 강요들이 얼마나 갈까 지금 여기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일단 내일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아베 총리가 2013년 12월인가 12월 네. 20 며칠쯤에 한번 갔었죠. 갔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랬다가. 욕먹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직접 참배는 안 하고 곡물만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베 내각의 2인자 중에 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인데 또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이 두 명은 갈 건가요? 물어봤더니 네. 적절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답을 피했어요. 상황 봐서. 네, 이번 가을 제사가 20일까지 열리니까 이제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고노 방위상은 안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일본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해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이상 줄었다. 줄었어요. 그런 지난달 이제 통계인데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작년 동기간과 비교해서 58%가 줄었습니다. 58%는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줄었네요. 거의 60%가 줄은 거잖아요. 20만 1,200명이 방문을 했는데 8월에는 줄어든 정도가 48%였는데 네. 한 달 사이에 10% 정도 포인트 정도가 더 늘어난 거고요. 이게 얼마나 줄은 거냐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많이들 방문을 좀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랑 같은 수준으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어. 근데 전체 관광객에서 한국인 비중이 큰 곳들이 있잖아요. 후쿠오카, 베푸 같은 지역은 한국 관광객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데 부산하고 일본을 오가는 선박 이용자를 살펴봤더니 지난달에 한 2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80%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8월까지는 사실은 네. 미리 예약을 해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정말로 이제 9월, 10월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예 예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효과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지 네.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설마 안 올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다른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들을 일본 하긴 측에서도 했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우리가 중국하고 1, 2위를 다퉈가면서 일본을 많이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중국 관광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도 같은데. 했는데 이게 잘안 단기간에 됐어요?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관광객이 이번에도 1위 80만 명 이상 네. 방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늘어나기도 했고 네. 뭐 대만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렇긴 했지만 지금 단기간에 이거를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거. 왜냐하면 특히 쓰시마 같은 데는 90% 이상 줄었거든요. 우리 관광객이. 근데 워낙 우리 관광객이 너무 많이 가던데 갑자기 중국 관광객이 여기를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또 좋아하는 지역이 또 있으니까 그곳들을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국 관광객으로 많은 관광 수입을 올렸던 그 지역, 일본 지역들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총리의 메시지가 약간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네. 뭐 이렇게 그런 경제가 경제적 어려운 압박 점이 때문에. 아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행업계에서는 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은 이제 막 관광을 하기 시작한 데라서 좀 유명한 곳 중심으로 다니는데 네. 한국 관광객은 사실 여태까지 일본 많이 갔거든요. 많이 좀 가셨죠. 안 가는 네. 중소도시라든지 뭐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게 모여 있는 곳으로 좀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곳이 그렇게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지역 여행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일본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향력이 큰 뭐 SNS 스타를 초청하기도 하고 뭐 할인 숙박 쿠폰도 주고. 근데 일단 단기간에 외국인이 갑자기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관광객을 늘리는 쪽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일본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일본 얘기가 오늘은 많아요. 일본만 간다고 네, 이거예요? 네. 그러게요. 일본만 한정만 간다. 네. 도쿄올림픽 우려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더위 때문에 마라톤하고 경보 경기를 도쿄가 아니라 삿포로에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너무 멀지 알려졌습니다. 않아요, 삿포로는? 너무 멀죠. 근데 이제 더위를 피하려면 그만큼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IOC가 경기장 변경을 제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림픽이 사실 도시에서 치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국가별 국가가 행사가 아니죠. 아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무더위가 얼마나 심하길래 이럴까 하는데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립니다. 지금 여자 마라톤 더. 결승이 8월 2일, 남자 마라톤 결승은 8월 9일에 열려요. 맞아요. 아니, 한참 더울 때네요. 일본이 그리고 굉장히 습하잖아요. 네. 지금 7월달 도쿄 평균 기온은 35도인데 습도가 80%인데 지금 8월에 마라톤 경기도 열리고 이러니까 지금 이제 IOC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난 6일에 카타르 도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막을 네. 내렸거든요. 근데 카타르도 굉장히 더운 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죠. 내년 일본 여름만큼 더운 그런 더위를 기록했는데 40%의 경보 선수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네, 하니까 쓰러질 수도 위험해요. 있고. 맞아. 그래서 지금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금 삿포로에서 지금 치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마라톤은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스타디움으로 딱 들어오면은 거기서 딱 끝나고 시상식하고. 시상식하고 그다음에 폐회식으로 가는 게 그렇습니다.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네. 이건 너무 상징성이 큰 행사인데 이거를 갑자기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이거를 갑자기 변경하라는 건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 그 선수들의 그 건강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달리다가 그렇죠. 다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탈수. 그래서 워낙 새벽 5시 반에 남자 마라톤 시작, 뭐 경보 시작하고 네. 여자 선수들은 네. 새벽 6시에 해라. 이런 걸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번 카타르 대회를 보고 네. IOC가 좀 결정을 그렇군요.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웨신캐스터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슈 그리고 인물을 인터뷰하는 스포트라이트 시간입니다. 무관중 무중계 무득점 3무 경기로 불린 평양 원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남북 축구 대표팀이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장의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수 감독 모두 북한 선수들이 거칠게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화질 문제 때문에 녹화 중계도 무산된 상황에서 직접 선수들에게 평양 원정 뒷얘기를 전해들은 스포티비 뉴스의 한준 기자 여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이 제가 더듬게 되네요. 남북 예. 대표팀이라고. 예. 오늘 새벽에 도착한 거죠, 우리 대표팀이? 그렇죠. 뭐 정확히는 이제 어제 밤 12시 45분에 네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했고 음. 선수들이 사실 그 캐리어를 갖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빨리 나왔어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도착을 해도 1시간 정도 네, 그쵸. 빨라도 40분이 걸리는데 한 15분 정도 후인 1시 정도의 입국장으로 바로 나왔거든요. 아니 캐리어도 못 갖고 갔고 예. 그리고 통신기기도 다 베이징에 맡겨놓고 갔다고 어제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차피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캐리어 자체를 안 가져갔고 아. 그래서 그 가방에 본인들이 꼭 가져가고 싶은 소지품하고 갈아입을 옷과 뭐 이런 정도를 가져갔고 네네. 팀에서 필요한 건 이제 팀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선수들은 빨리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녹화 중계를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못 보게 된 거예요? 예, 일단은 영상은 이제 전달 받았는데 네. 그 영상을 당일 그 공항 현장에서 이제 KBS와 방송사 측과 협회에서 함께 네네. 봤는데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4대3 비율 예전 저희 브라운관으로 봤던 네. 그 비율이고 사실 영상은 분석용이 아니라 실제로 중계가 가능한 네. 4개의 카메라로 근거리로 잡은 장면도 있고 여러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 저도 이제 좀 전에 이제 웹하드를 통해서 올라와서 직접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네. 구도는 다양했지만 화질이 워낙 떨어져서 풀샷으로 잡을 때는 등번호 식별이 안 될 정도의 화질이다 보니 또 SD 화질이다 보니 방송을 직접 틀기에는 좀 시청자들에게는 좋지 않다. 그 원분이 아니니까 또 화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굉장히 신경전이 있었고 너무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해서 북한 선수들이 여론이 악화될까 봐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성 보도와 좀 네네. 추측이 많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이제 정확하게 한 3시 40분쯤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시사회 형태로 보여줬군요. 풀 버전을 보여줬어요. 네네. 풀 버전을 보여줬는데 본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생각했던 그러니까 선수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거칠지는 않았다라는 좀 반응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어제 입국장에서 선수들의 반응은 굉장히 네. 격앙되어 있었고 좀 감정적으로 다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일례로 평소에 선수들에게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나 굉장히 친절하게 인터뷰하던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요. 좀 굳은 네. 얼굴에 그냥 빠져나간 선수들도 많이 있었고 아,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인터뷰를 한 선수들도 좀 갚아주고 싶다는 말 그리고 좀 경기 외적으로 너무 거칠었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막상 경기가 거칠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 외적인 분위기와 경기 안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호텔 혹은 이동 과정에서 좀 겪은 불쾌한 일들이 그렇죠. 겹쳐지면서 감정적으로 네. 굉장히 좀 안 좋았구나. 특히 그리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얘기는 네. 뭐 특정 누가 말했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벤치에서 북한 벤치에서 언제든지 뛰어나올 자세를 하면서 약간 벤치 클리어링을 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민감한 장면이 나오면 욕하고 뛰어들고 그래서 관중이 없는데도 네. 엄청난 그 함성이 나오면서 압박했다고 해요. 그게 좀 더 플레이에 비해서 더 거칠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손흥민 선수 인터뷰하는 거는 많이 돌아다녀갖고 제가 영상을 네. 봤는데 제 기억에는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굉장히 좋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인데 저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면은 손흥민 선수도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 당일에 거친 플레이도 있지만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도착해서부터 그 호텔 직원 그리고 그들을 네. 감시했던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일단 얘기를 하면 거의 반말로 선수들을 반말을 했고 정말요? 예. 그리고 반말하면 오히려 양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하면 거의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어머. 눈빛적으로나 그렇고 그리고 항상 선수들을 따라다녔던 그 북한 쪽의 관계자들도 조금 이제 위협적인 느낌의 외모와 인상을 가진 분들이라 선수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화장실을 갈 때도 경기장 갔을 때는 네. 혼자서 갈 수 없도록 5명씩 무리지어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선수들이 약간 뭐 훈련소에 온 것처럼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랑 말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호텔 직원이고 호텔 손님인데 예. 그런 것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놀랍기는 하네요. 예. 그 스웨덴 대사가 거기서 잠깐 찍었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근데 거기서 뭐 공개된 영상이나 보니까 누가 맞았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황인범 선수라면서요. 예, 그 상황이 이제 풀 버전 영상이 나오면서 확인이 네. 됐는데 전반 6분 정도에 네네. 사실은 이제 드로인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가 북한 선수에게 파울을 네.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한국 선수가 북한 선수에게 파울을 했을 때 엉켜서 싸우니까 황인범 선수가 다가갔다가 엉킨 상황에서 북한 선수가 황인범 선수의 볼을 때렸다. 얼굴을 때린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정확하게 포착은 안 된 상태인데 그걸 보고 이제 싸움이 붙었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처음 이제 뭐 베이징에다 휴대폰을 맡기고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예.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뭐 경기도 굉장히 거칠고 예. 뭐 그래서 좀 많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 또 황인범 선수 기분 진짜 나빴겠는데요. 네, 그래도 황인범 선수가 어제 그냥 끝까지 공항에 남아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네. 그러는 과정에 사실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많은 선수들이 이런 인터뷰에도 좀 시달렸고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동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상냥하던 선수들도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빨리 나갔거든요. 네네. 황인범 선수는 늦게까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다가 기자들에게 잡혀서 저런.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줬죠. 뒷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됐군요. 뭐 경기 외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뭐 저녁가는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가요? 호텔 로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호텔에서만 있었고 산책조차 할 수 없었다. 산책도. 예, 그리고 대표팀이 머문 그 기간 동안 원래 이제 고려 호텔에 다른 외국인 관광객도 묵을 수가 있는데 네. 외부인 자체가 묵질 않았다. 한국 대표 선수들만 있는 정도로 철저하게 고립이 됐었고 뭐 그 안에 상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네네. 합니다. 근데 상점에서도 굉장히 불친절해서 몇몇 선수는 태도 때문에 뭐 이용하지 않은 선수들도 있고 북한 과자를 먹어본 선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예, 사서 어. 먹어보면서. 그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을 것 같긴 해요. 거길 가면은 예. 책도 못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2년 전에 여자 대표팀이 갔을 때는 네. 좀 더 개방적인 분위기였고 태블릿 PC는 반입이 돼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네네. 완전히 차단이 됐거든요. 책도 못 가고 갔다고 해서 선수들이 이제 카드 게임 할 수 있는 것, 보드 게임을 가져가 봤는데 그거는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좀 하고 마피아 게임을 하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고요. 마피아 게임 뭐예요? 마피아 게임 요새 그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시민과 마피아를 찾는 아무것도 없이 기구 제가 없이 세대가 할 수 좀 있는 뒤떨어져 갖고 네. 잘 모르네. 예, 그 게임이 있고요. 또 커피가 없이 좀 버티기 어렵다는 선수도 있어서 그 타먹는 커피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그건 네. 반입이 됐다고 해서 네네. 호텔에서 타서 먹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음식도 뺏겼다는 얘기는 예. 제가 듣기는 했어요. 음식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세관에서 사실은 신고를 해야 걸리긴 되는데 하죠. 예. 혹시 몰라서 신고 안 하고 이제 가져가 봤는데 당연히 좀 뺏긴 거라서 요걸 문제 삼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눈에 띄는 선수 뭐 없었나요? 그런 사실은 얘기는? 북한 호날두라고 불리는 한광성 한광성, 선수가 예. 좀 많이 화제가 돼서 그 유벤투스에 스카우트 네네네. 될 정도였잖아요. 다들 물어봤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 왜 기억이 안 나냐면 다들 이제 욕하고 거칠고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특정 한 선수의 플레이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했고 뭐 사실은 그 한광성 선수가 뛴 표정에서 김문환 선수가 뛰었는데 네. 뭐 잘 막더라. 별거 없더라. 약간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뒷얘기 들으신 거 없어요? 뭐 하나 있다면 사실 이 경기를 카타르 심판이 봤거든요. 네. 이 심판이 논란이 됐는데 이 심판이 원래는 굉장히 아시아 지역에서 그 심판을 잘 보는 분으로 유명하고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빅매치 또 카타르 리그에서도 빅매치를 볼 정도로 굉장히 노련하고 뛰어난 심판인데 네. 이분이 이제 사실 초반부터 잘 판정을 해줬으면 경기가 거칠지 않아질 수 있었는데 이분이 좀 위축이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왜요? 북한에서 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판정을 했다가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설마 약간 심판한테 위협을 느낀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선수들이 얘기도 했다고 해요. 경기 중에 공평하게 5대5로 봐달라라고 했더니 심판이 하는 말이 경고 2장씩 똑같이 줬잖아.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정말요? 예. 근데 이 심판이 한국 선수들과도 전에도 경기를 했던 적이 네. 있어서 선수들도 의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다른 경기들도 아마 심판들이 이런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에 평양에서 열린 경기에서 북한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한 번도 안 졌다고 예, 그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심판도 북한에게 약간 좀 북한이 좀 불편해할 만한 판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가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이 몸 마음 다 고생한 것 같은데 뭐 다음에 또 맞대결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선전이 홈앤드 어웨이 방식이기 네네. 때문에 2020년 6월 4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아직 뭐 장소는 결정이 안 됐지만 경기를 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원래 이 경기를 하기 전까지는 네네. 지금 선수들 그리고 최근에 화해 무드도 좀 있었잖아요. 네네. 북한과 경기하는 거에 선수들이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이 경기를 하고 오더니 반드시 이기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갚아주겠다. 그 내년 경기를 벌써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생생한 뒷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 스포티비 뉴스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